오늘 오전 SBS도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 많은 논란들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오전 청문회 하이라이트 중점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후보자가 보수 논객, 변희재 씨 초청 과정에 과연 개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박성진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을 했을까요? 박성진 교수께서 변희재 씨를 초청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변희재 씨 관련해서 한 번도 제 의견을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선배 교수님께서 최초 초청을 하셨고 기술창업교육센터에서 지금 저기 선서하셨죠? 의지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는 거? 관계가 없는데 누가 그러면 초청 아이디어 있냐고 창업교육센터 측에서 물어보던가요? 변희재 씨가 창업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변희재 씨란 분이 그렇게 사실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 편향적인 분이라는 것은 이미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으로서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가 전혀 못 하시는 결론이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언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랑 친하신 분들의 인격을 믿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연결을 시켜준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초청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 연결을 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답변하셨는데 왜 후보자께서 연결하신 거죠? 제 양심적으로 기억하는 한 우연히 식사 미팅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후보자가 하신 이유가 뭐냐? 변희재 씨와 다른 관계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제 센터의 직원분 중에 한 분이 같은 학과 후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변희재 초청과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연결만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추천한 건 아니고요? 추천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변희재 씨 시청자 여러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보수 진영의 논객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원일이 SBS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희재 씨 초청한 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됩니까? 글쎄 뭐가 문제가 되죠? 그냥 초청을 했는데 보수 우익 논객은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별 논란 안 될 것 같은데 오기는 왔는데 저는 연결만 해주고 제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초청을 했네 안 했네가 지금 이제 문제의 초점이 좀 돼버렸어요. 변희재라는 사람이 나와 생각이 좀 다른데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그렇게 뭔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좀 스탠스를 잡고 이거 첫 단추 자체를 지금 이 후보자가 좀 잘못 끼워서 변희재라는 사람을 나는 잘 모르고 관련이 없다. 나는 우파 진영 사람들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초청을 한 사실 자체의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 이렇게 스스로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성향이 없는 교수일 뿐이다. 나는 공대 교수일 뿐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당신의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봐서는 뉴라이트 활동, 우파 진영의 그런 논객들과 연관성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좀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해명이 뭔가 좀 깔끔하게 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치, 이념, 노선 이것과 맞지 않는 변희재 씨를 초청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원 기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실 일국의 재상이거든요. 장관을 뽑는 그런 자리이고 또 본인이 그 대상이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만큼 당당해야 된다. 또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교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초청했다.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구태여 매를 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뭐 다양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이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것. 이 변명 자체가 일국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뭔가 빈곤해 보이지 않느냐, 궁핍해 보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어쩌면 변희재 씨의 초청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속으로는 내심 또 반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나는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하는 핑계로 보이면은 결국 이런 청문회에서 본인이 공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양무석 수장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변희재 씨 초청 이 문제, 뭐 두 분 다 좀 대답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변희재 씨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도록 한 것이 왜 문제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원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어쨌든 변희재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닉네임이 극우 농객이거든요. 극우 농객이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쟁점이 됐던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논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근혜 태극기, 지지자들의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대표적인 유명인사가 변희재 씨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변희재 씨의 이념과 사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전이가 박성진 후보자에게 일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희재 씨와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자신이 극우적인 인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국절 논란에 있어서 반헌법적 내용을 담지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와 무관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역으로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겼는데 뭐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는 이 이훈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랑 친한 분들의 인격을 믿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연결을 시켜준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 진짜 심각하거든요. 첫 번째,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낮나? 저랑 친한 분들의 인격을 믿고. 두 번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는데 박성진 후보자의 친구들의 수준이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들이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국은 남 탓이잖아요. 내가 추천도 아니고 연결했다 하면 될 거를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믿고 내가 연결했을 뿐이라면 남 탓이죠. 장관의 기본적인 품격과 인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연결이 어떻게 다르죠? 연결은 우리가 속된 말로 브로커잖아요.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이 또한 남 탓이면서 또 궤변입니다. 이러한 발언 하나를 보면서도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장관 후보에 추천이 됐었을까? 저는 저 사람을 추천했던 사람이든 연결시켜줬던 사람이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추천이고 연결을 했을까? 저게 대탕평 정책인가? 대탕평 인사인가? 안 그러면 대흑탕물 인사인가? 이 비판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박성진 후보가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신을 연결시켜줬던 추천했던 사람에게 정말 흑탕물을 끼얹고 있다는 거죠. 예, 양무석 수장이 오늘 처음에는 차분하게 시작하셨는데 역시 마지막에 가서 또 목소리가 높아지셨습니다. 양무석 수장님이 민주당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야당 의원들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를 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도 박성진 후보자 그렇게 비호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논란 하나 더 있죠. 역사관 문제입니다. 건국절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진 후보자 어떤 대답했는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쭉 봤는데요. 거기 보면 뭐 건국절 논란이라든가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평소의 소신입니까? 최근에 입장을 정리한 건 아니고요. 청문회 준비팀들하고 논의를 해서 제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는 방법으로
그 질문 답변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뭐 뉴라이트와 좀 그 핵심적인 분들하고 이런저런 관련이 있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게 지금 사실 아닙니까? 논란이 있다고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있는 논란 자체는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박태준 회장을 존경하죠. 존경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대부분 그런 분을 존경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했다가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또 이렇게 번복한 적이 있더라고요. 역사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면 자기 철학이 뚜렷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번복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는 번복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 번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도저히 촛불 정신과 부합하지 않아요. 이 정도라면 현 정부 이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 정부 생각이 뉴라이트 이념이 아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김종훈 의원의 질문에 현 정부의 생각이 뉴라이트 이념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고 과학자여서 정말로 역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셈이네요. 네, 별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좌파고 우파고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장관으로서의 앞으로의 나의 역할과 역량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질문에 그냥 입을 탁 틀어 막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자꾸 번복하는 듯한 나는 내가 마치 뭐를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를 숨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바로 저런 점이 지금 야당과 여당과 정치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본질이 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철학이 뭔지, 나의 소신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청문회 순간에서도 국민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절대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지도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두 분 존경하시겠네요. 글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고 왜 존경을 안 하죠? 민주주의를 갖고 왔고 절대 빈곤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는데 둘 다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절대 빈곤을 탈출시켜준 정치 지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학교를 나온 포항제철을 만들어준 박태준 총재처럼 나는 그분들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신이 뭔지, 철학이 뭔지, A인지 B인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오늘 청문회장을 이렇게 지켜봤으면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명확치가 않아요. 이걸 존경한다는 얘기인지 싫어한다는 얘기인지 찬성한다는 얘기인지 반대한다는 얘기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게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직권 상정했습니다. 본회의에. 그래서 막 의원들의 표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 만에 오늘 표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표결 결과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과연 국회 인준 과정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글쎄요, 저도 시청을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에 의하면 40억 년에서 50억 년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성진 후보자 지구의 나이 6천 년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는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창조과학을 반과학 내지는 유사과학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창조과학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그대로고요.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그 논의에 대해서는 뭐 국민으로서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남의 학회 얘기하듯이 얘기하듯이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구의 나이가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과학 본인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그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탄소 동위원소나 이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6,00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6,000년이라는 말이 분명히 후보자 입에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사실, 창조론인가요?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실도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글쎄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성이 좀 뚜렷하지가 않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이 부분에도 좀 뚜렷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 관점에서 그렇게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물론 이 청문회 통과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에 편향이 돼 있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구설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중립적으로 모호한 대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념적으로 명확치 않은 그런 대답을 한 데 의해서 종교적으로까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이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게 창조과학론이라는 것이 과학계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을 많이 하는 그런 반대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 기류가 많은 그런 쪽이라 봐야 됩니다. 그런 쪽을 좀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결국 이제 청문회 석상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도드라질 경우에 청문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믿음은 있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는 어떤 어정쩡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쪽으로 또 상당히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양쪽으로 또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어떤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현 교수님 대답과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학회의 이사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들 질문에 의하면. 그런데 창조과학회의 이런 주장들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모호하게 나온단 말이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이고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예. 6,000년의 지구 나이도 오늘 처음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회가 말 그대로 기독교인을 대변하는 그 이론가들인가? 지금 이야기는 창조과학회라는 것과 그 기독교와 계속 동의어로 묶여서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그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과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신앙이라는 영역과 동의라는 영역은 동의를 전제해서 신앙이고 그보다 더 큰 가치들을 추구하는 게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자기가 창조과학회 이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과학회 논의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적으로 지구의 이 나이가 6,000년임을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누가 6,000년이라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합해서 6,000년이라고 규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차관이라는 자리가 국정 철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참가해서
그 국정 철학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하고 학습함으로써 그것들을 그 정부와 함께 풀어나가는 게 장차관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국정 철학에 대해서 이제야 이번에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그다음에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갖다 계속 지금 토해내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저거 뭐야 저거. 그런 분노들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워서 도대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앞으로 낼지 너무 궁금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네, 하나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얘기가 지금 어느 한 지금 특정인으로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어요. 인사수석 이름도 기억을 못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과학계를 지금 대통령한테 인사를 추천하는 인물이 지금 청와대에서 지목되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실명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특별한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분의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박기영 보좌관과 지금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 이 추천은 특정인으로 좀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6천년이라는 부분은 창조과학회에서 왜 6천년이 되는 부분은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창조과학회가 6천년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미션 스쿨을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해본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다 기독교에서 신앙적으로 이러한 논조가 있다라는 거는 한번 다뤄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 창조론에 입각해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도대체 언제 했을 건가를 쭉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역추적을 하다 보면 지구가 언제 태어났다라고 숫자가 명기된 건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름들을 갖다가 이렇게 역추적을 해서 기간을 역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담과 이브잖아요. 이브는 아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최초에 만들어낸 그 인물은 아담이 언제적 사람인가를 신학자들이 역추적해서 아일랜드의 신학자 제임스 어셔라는 이 신학자가 그걸 이론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BC, 기원전 4004년에 태어나서 3074년에 사망했다라고 추정을 한 것이 창조과학회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팩트들은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입증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구 나이 6천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박성진 후보자 덕분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박성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왔고 박성진 후보자 고개 숙여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미리 와서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이 예행 연습한 게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의 허락 없이 이곳 청문회장에 와서 리허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야만 청문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표시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사과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까지 어떤 후보자들도 사전에 회의장에서 리허설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사실적으로 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일이 있다는 데서 우리 위원장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영상에는 장병원 위원장의 경고의 얘기만 나갔습니다만 박성진 후보자도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예행 연습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 출입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처음 듣는 말이에요. 국회 해당 상임위원장에 와서 회의실에 와서 예행 연습했다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죠.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전 청문회장에 가는 것은 국회 청문회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회법으로 이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명확한 법적인 제재가 무겁지 않다 하더라도 예의상 도덕상으로도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결국 이제 미리 청문회장을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례를 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데서 국회 차원에서는 상당한 이제 부분의 제재에 대한 끝까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송금주 의원이 어떤 국회법 위반과 관련해서 어떤 지적을 하는 지금 방금 저 부분인가요? 위원장의 직무와 또 회의장 출입의 제한, 국회법 151조 이 조항을 아마 위반했다.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이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사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웃으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두 남성이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정치인은 무대라는 별명의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그리고 오른쪽의 남성은 바른정당 전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입니다. 양문석 소장님, 예. 이 사진 보셨죠 오늘 아침에? 예.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뭐였습니까? 저는 비빔밥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비빔밥이요? 예. 왜요? 김무성 대표가 총선 전후에 이상희 교수님, 예. 엄청난 당내 분열이 일어났었을 예. 때 여의도 앞에 있는 한 그 음식점에서 비빔밥을 놓고 그 친박의 서청은 의원들과 함께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서 이렇게 섞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예. 또 시작이구나. 두 번째, 곰탕. 이제 비빔밥이 물리적 그 결합이고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푹 와서 곰탕처럼 해야 된다고 또 곰탕 쇼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그 키스 쇼인데 김무성 대표가 저런 이벤트들을 상당히 즐겨해요. 그런데 저 이야기 저렇게 하고 나면 당내 갈등을 일정하게 해소시키고 정말 남성과 남성들이 정말 친하지 않으면 저런 그 키스 씬은 잘 연출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말미에 저 만찬 말미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사당이 싫어서 나왔는데 유승민 사당으로 비칠까봐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뒤통수를 탁 쳐요. 저는 비빔밥과 곰탕과 키스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넘치긴 했습니다만 원희리 위원께 그 질문 드려볼게요.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 되는 겁니까? 네, 된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예. 그러나 갈등은 있겠죠. 김무성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지금 없는 것 같고 유승민 전 후보는 시켜주면 할 생각은 좀 있어요. 죽음의 계곡을 건너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된다에 저는 한 표를 걸겠지만 그렇다고 당내 화학적 결합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자강파와 자강론자들과 통합론자들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분과의 말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